나도 모르게 바람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문제는 김상진 선생님이 또 서울 사람이잖아. 나에서 바람하려고 배라고는 아니 김 선생님은 아버지 어머니가 평양인가 그러니까. 근데 그래갖고 시장님들이 내려와서 읽을 때 말을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다고. 그랬더니 나에서 바람하려고 김상진 선생 앉아서 노래만 소리 들었는데 근데 윤평이 앞으로 그래서 나를 주머니를 소리가 나고 해가지고 그냥 걱정했어요. 사람 뜬다고 막 사라졌어. 나 여기 나와.
정도 많네. 고객님이 이렇게 4시간 가고요. 4시간. 아까를 네, 잘 보이시나요? 제가 낮춰야겠죠? 높여주세요. 제 머리를 잘랐어요. 와. 잘 보이세요, 김영희 선생님? 저희 전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김영희 선생님만 찾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김복동의 희망학교 3기 두 번째 강의에 오늘 오신 우리 온라인에 계신 우리 회원 여러분들과 우리 실제로 대면으로 오신 여러분들께 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강의로 우리 윤미향 대표님께서 김복동의 삶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좀 해주셨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가 이제 열립니다. 그 강의에 앞서서 지난주에는 김복동의 희망학교에 우리 공동대표 두 분이 계신데 권미경 위원장님께서 좀 축하 인사 말씀을 좀 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김성현 대표님께서 이제 독일에 가 계시가지고 인사를 못 하셨어요. 오늘 드디어 어제 귀국해서 시차 적응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성현 대표님의 인사 말씀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독일에서 어제 온 김석영입니다. 네,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곳을 다 다녀봤어요. 독일에서. 그리고 독일에서 카셀 대학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토비아스 대학생을 만나서 함께 응원하고 명단도 함께 정희영과 함께 전달하고요. 그리고 김복동 영화를 카셀 대학에 상영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처음으로 상영을 한 거거든요. 그런 소식 전하고요. 그리고 한정아 쌤이 그런 노력을 다 전반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정아 쌤 코리아 협의회 가서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김복동의 영화를 앞으로 더 상영할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김복동의 희망 회원처럼 활동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함께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시차 때문에 깜빡했습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늦었는데 너무 만나서 반갑고 그리고 또 오늘은 더 많은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강사 선생님께도 고마움을 전해드립니다. 김복동의 희망 함께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그 기억의 힘으로 꾸준하게 연대 부탁드립니다. 잊지 말아 주시면 그 힘으로 저희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한 10분 정도가 지금 참석하셨습니다. 카메라 슉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오늘은 말을 안 듣네요 또. 네, 그러면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두 번째 강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의 고향 양산에 시민 인문학 공동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깃들 마을학교라고 거기에서 나름 우리 대표 운영위원님께서 책도 내시고 하셨더라고요. 그 양산의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현수 매깃들 마을학교 운영위원님 모시고 우리 두 번째 강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양산에서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시는데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 생각보다 좁습니다. 하루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 양산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현직에 있는 교사고 이렇게 방금 낮에부터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올해 학습연구년으로 좀 학교는 안 나가고 있어서 반대로 좀 댕기고 있습니다. 잘 댕기는 거리. 댕긴다는 말씀은 마시죠. 양산에서 학생을 가르쳐야죠. 교사입니다. 열심히 댕기시는 게 이렇게 방금 교사로서 저를 부르시진 않았을 테고 양산에 있는 교사가 뭐 한두 명도 아니고 하고 있어서 매깃들 마을학교의 이야기를 좀 들려 댕기고 있습니다. 드리는 게 제가 아마 오늘 할 일인 것 같아요. 양산의 이야기도 합니다. 김복동 할머니와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김복동 할머니가 양산에서 첩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양산의 교사로 한두 명도 아니고 나니고 매깃들 마을학교의 이야기를 양산이 어디 주민지 아세요? 등기고 드리는 게 제가 아마 오늘 할 일. 그치 양산 잘 모르시죠? 제 대학 갔을 때 이야기 진짜 한참 멀어요. 예, 아니에요. 제 대학 때 친구들이 여기 계신 양산이 어딘 잘 아실 것 같고 대학 때는 아니구나 제가 양산 안 따랐으면 그때는 아무튼 물어보면 양산이 어딘지 말을 못해서 양산이 알지 못해서 친구 대부분 제 졸업생들이 그랬군요. 부산에서 왔다고 양산이 어딘지 모르고 부산에서 왔다고 진짜 한참 멀어요. 양산 지역입니다. 이쯤에 있는 데가 양산이에요. 대학 때는 아니구나 제가 양산 안 따랐으면 아무튼 물어보면 부산이에요. 부산 바로 옆에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양산의 기차역이 물금역이라는 곳에서 기차를 양산 올려면 물금역에서 물금에서 부산역까지 20분? 그러니까는 기차로 금방 가는 거죠. 있는 데가 양산이에요. 여기가 부산이고 여기가 목포예요. 이거는 학생들하고 교육 활동할 때 쓴 그림인데 등산 저 위에 빨간 거는 인천 밀양 옆에 양산 옆에 별표는 부산역까지 20분 그 위에는 그러니까는 기차로 금방만 가는 거죠. 여기는 상주 여기는 충주 여기가 목포예요. 굳이 삼각형 도시와 별표 도시를 나눈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항상 별표 도시는 조선시대 때 이미 형성된 중심 도시예요.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 서울로 가는 길 모든 거죠. 밀양 대구를 지나서 상주를 넘어가면 문경세제를 넘어서 충주 이렇게 서울로 떨어지죠. 19세기 그러니까는 1800년대 말에 나머지 빨간색 도시는 전부 다 19세기 초에 형성된 도시들이 근대 도시라고 말해지는 도시들이에요. 형성된 중심 도시예요. 조선시대 도시들은 주로 서울로 향해 갔지만 근대의 도시들은 대부분 다 바다로 해서 일본을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도시들이 생겨요. 이렇게 서울로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포라는 조그만 어촌이 동네라는 큰 도시를 이름을 잡아먹으죠. 오히려 근대 도시라고 이제 학생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의 형성이 이렇게 근대와 조선에서 우리가 다르게 형성되었다. 그래서 바닷가 도시 일종의
인문지리학 같은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들려주고 또 시민들한테도 강의하는 것이 애기들만 이름을 잡아먹고 이제 책을 냈어요. 매기들 마을학교의 이름으로 저희 시민과 교사들이 함께해서 이야기로 양산하다. 양산의 이야기들을 인문지리학 같은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주로 이제 요산 김정한 총리들과 이렇게 책을 엮었습니다. 양산의 장소성이라고 얘기한 것들을 이제 청소년들에게 일반의 그건 아니고요.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소재로 만들었어요. 지금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 기획이라고 돼 있는 거는 돈을 여기서 다 됐어요. 출판 인쇄비 뭐 저작권도 대신에 교육청이 가져가는 걸로 해서 매기들 마을학교의 사람들이 같이 글을 엮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청소년들에게 겸손하게 얘기하면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좀 교만하게 얘기하면 똑같이 됐어요. 돈을 여기서 다 됐어요. 출판 인쇄비 뭐 저작권도 대신에 교육청이 가져가는 걸로 해서 고장의 역사와 가치를 청소년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기성세대의 과제일 겁니다. 부산의 도시로 사만시대 이후에 오랜 역사를 가진 양산에서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주축이 돼 양산에 대한 인문 교양서적을 출간했습니다. 제목부터 특이한 책의 이모저모를 정세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야기로 양산하다. 책 제목에서 느껴지듯 이 책은 양산이라는 도시를 마치 이야기하듯 술술 풀어냅니다. 중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글과 만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나가고 양산의 삶과 역사, 가치를 문학이라는 창을 통해 보여줍니다. 먼저 양산에 대한 기억을 탐색해보고 문학 작품 속의 양산을 되살려 보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양산에 대한 현실 인식과 전망까지 욕심을 냈습니다. 학생들에게 양산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양산이란 도시가 신도시 느낌이 강해서 양산이 뭐 역사적이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곳이든 간에 사람의 삶이 누적되어 있으면 곧 역사가 되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서 철저히 청소년들을 배려했고 그런 만큼 독자들의 반응도 기대 이상입니다. 생각보다 양산에 되게 다양한 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친구나 가족한테 얘기해주니까 사람의 삶이 누적되어 있으면 곧 역사가 되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로딩이 하다가 끊긴 거죠? 그냥 넘길게요. 네. 3분짜리 영상인데 다운됐습니다. 그런가요? 예, 안 넘어가집니다. 다시 한번 PPT를. 3분짜리 영상의 내용은 부산 MBC에서 소개하는 책인데요. 안의 내용은 이제 양산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그 내용 안에는 요산 김정한 선생님의 문학 작품을 참으로 들여다본다. 그리고 양산의 여러 인물들을 이야기한다. 그 중에 김복동 할머니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로 쭉 써주세요. 처음에는 양산에 이런 좋은 점을 알지 못했던 점들이 많았는데 책을 통해서 안의 내용은 이제 양산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그 내용 안에는 저희 학교 학생들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입니다. 작품을 참 들여다본다. 그 양산의 여러 인물들을 이야기하는 요산 김정한 선생님, 살아생전의 모습. 요산 김정한 선생의 소설 속에 나타난 양산을 끄집어냈고 김정한 선생과의 가상 인터뷰라는 독특한 방식까지 도입하는 정성을 더했습니다. 이 밖에 북정동 이야기, 신전리 입합나무와 구장생 석표 등 유물과 유적에 대한 소개와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고 김복동 할머니와 독립운동가 윤현진 선생 등 양산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책을 제대로 읽은 독자라면 양산보다 더 오래된 역사와 더 풍부한 문화를 가진 부산에 왜 이런 인문교양 서적이 없을까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기자 보도가 맨 마지막에 더 오래된 부산에 이런 책이 없어서 아쉽다 하고 끝나가지고 살짝 민망했던. 사실 그 책 자체가 300여 페이지나 돼가지고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다 읽기는 못해서 그 책의 일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학생용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두북두북이에요. 두는 두 행동하다 두북이고 북은 북인데 이걸 합쳐서 뚜벅뚜벅 하면은 걸어간다 이런 뜻으로 영상에서 두북두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그 교육 프로그램 첫 번째가 김복동의 길이라는 워크북으로 제작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 현황을 보시면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7월달까지, 올 7월까지 상반기 동안에 11개 중고등학교에서 121회 교육인데 강의 및 답사 형태로 진행됐었고 교육 이수한 사람만 학생만 등록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학생들한테 김복동 할머니의 위안부동의 길이라는 워크북으로 그 피해자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양산에서 처음으로 보시면 그래서 7월달까지 많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오히려 저희가 레기트 마을 앞에서 양성했던 마을 교사 선생님의 수가 부족해가지고 추가 강의 양성을 해야 될 만큼이나 아주 상황을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뭐 올해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에요. 2021년에도 양산 시립중앙도서관, 양산의 중앙도서관에서 피리의 인문학으로 김복동의 길을 했었습니다. 책 나오기 전에 그랬었는데요. 그때 이제 시립도서관에 양영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열심히 길을 열어줬고 실제로 올해 양산의 한 권읽기, 올해 양산 시민을 위해서 읽기 책이 김순 작가가 쓴 순간 것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하는 그 김복동 할머니 인터뷰집이 저희 양산시 올해 예책입니다. 이제 시립도서관이고 그래서 이제 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이와 관련된 강의 요청이 있으면 또 제가 가요. 9개 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강의를 홍상 지역이라고 다른 지역 또 떨어진 지역에서 시립도서관에서도 올해 길이의 인문하고 또 김복동의 길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이와 관련된 강의 요청이 있으면 또 제가 가요. 9개 마을. 근데 지금 말씀 수신 상태가 너무 이중으로 들리고 안 좋은데요. 홍상 지역이라고 다른 지역 또 떨어진 지역에서 시립도서관에서도 올해 길이의 인문하고 또 김복동의 길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작은 죽여봐요. 죽이고 여기 마이크를 볼까? 한번 말씀해 보시겠죠? 네. 양산에서 김복동의 길이 만들어진 것이 단지 올해 이런 뜻은 아니고요. 몇 년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4년을 계속 준비를 했었던 올해 쪽으로 결실이 좀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죠? 네. 10월에 시립도서관에서 한국 양산에서 김복동의 길이 만들어진 것이 단지 특등이 하나 있거든요. 이런 뜻은 아니고요. 몇 년을 진짜 산책 겸해서 했었습니다. 좀 여유롭게 살면서 계속 준비를 했었던 일본군 올해 문제와 으로 양산에서 길이 결실이 좀 나눠서 편안하게 나온 거죠. 시립도서관의 기획이 10월에 시립도서관에서 한 것. 그러니까 양산부터 해서 김복동의 길이 만들어진 것이 2년 동안 단지 특등이 하나 있고 양산시는 별로 안 움직였지만 양산 시립도서관에 여유분들이 걸으면서
거주하면서 4년을 성주동 분양금 공제와 양산적으로 묵살문 이야기 결실이 나눠서 편안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실효도서는 기획이고 실효도서가 그러는 것 작년 양산에서 올해 김복까지 2년 동안 그 단지 양산시는 별로 안 움직였지만 이런 양산시립 도서가 산재되면서 준비를 계신 분들이 여유롭게 걸으면서 4년을 계속 분양금 공제와 양산적으로 묵살문 이야기 결실이 나눠서 편안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실효도서는 기획이고 실효도서가 그러는 것 작년 양산에서 올해 김복까지 2년 동안 그 단지 양산시는 별로 안 움직였지만 양산 시립 도서가 산재되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을 기리기 위한 김복동의 공약 그리고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말 안 들립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양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왜 울리지? 여기 소리가 나가면 안 돼. 나갈 수가 없고 이렇게는 안 들리지. 지금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아, 들리신다는데? 들리시나요? 예, 지금은 괜찮은데요. 지금은 괜찮으시나요? 소리가 울리세요. 왜 울리지? 를 몰라. 제 목소리가 문제일까요? 지금 계속 울리세요? 소리가? 예, 계속 울려요. TV도 지금 다 줄였는데. 다 줄였는데. 마이크를 떼면 안 나가죠. 마이크를 떼면 영상이죠. 말씀해 보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목소리는 예, 들려요. 예. 아, 울리시나요? 여전히 울리시나요? 안 울려요? 아까보다는 나은데요? 아, 그 마이크를 떼고 마이크를 끄고 할게요. 이게 아마 나가는 마이크인가 보죠? 예. 마이크를 끄고 다 들리시죠? 이 정도면 다 들리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이라 목소리는 작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울리시나요? 그렇게 모임들을 진행 안 울려요? 이제 아까보다는 나은데요? 지난 8월 14일에 마이크를 끄고 할게요. 성의 날 때도 저희 매깃들 마을학교에서는 조촐하게 김복동의 이게 아마 나가는 마이크인가 보죠? 예. 마이크를 끄고 근데 양산의 여성 대표적인 이 정도면 다 들으실 거라서 그렇게 진행해서 그래도 학교에서 8월 14일에 김복동이나 행사를 강사님, 근데요, 도돌이처럼 여전히 계속 울리시나요? 그렇게 모임들을 예, 진행 도돌이처럼 돼요. 도돌이처럼. 아까보다는 나은데요? 8월 14일에 이제 끄방이 생겼어요. 저희 매깃들 마을학교에서는 조촐하게 김복동의 이게 아마 나가는 마이크인가 보죠? 마이크를 끄고 양산의 여성 다 들리시죠? 대표적인 이 정도면 다 들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했었고 실시간이 안 되고 지난주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난주에는 잘 들렸어요. 지난주에 다들 연습을 했는데.
혹시 유튜브에서 나는 소리를 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튜브에서 나는 소리. 제일 준비하고 담당 마스크를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마이크를 쓸까요? 네네네. 한번 더. 제 말씀 들리나요? 이제는 실시간 들리시나요? 아, 잘 들리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8월 14일에 기림의 날 행사를 양산의 시민사회단체들한테 함께 진행하자고 제가 제안서를 돌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같이 참여를 해줘서 되게 더웠잖아요. 쓰러질 것처럼 더웠던 날에 그래도 성황리에 이렇게 오셔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보도 영상이 또 나갔던 거예요. 다시. 안녕, 다음 얘기처럼 오늘 해볼 것은 빵기가 뿡뿡 빵기가 뿡뿡 응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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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구점 똥 응가 말랑이 대 간식 대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영상은 계속 똥떠렁똥똥똥똥 똥 이야기를 할 거니까 식사 중인 토리들은 시청에 주의를 해주 똥떠렁똥똥똥 떠러떠러똥똥똥똥. 첫 번째 라운드 말랑이 선수 입장. 평화운동가 김복동을 기억하는 시민 모임을 만들고 오, 첫 번째 선수부터 아주 그냥 강력한 황금똥. 맨날 시민의 네, 어쨌든 이렇게 보도 영상이 나갔다는 겁니다. 경남에 여러 곳에서 기림의 날 행사를 진행했는데 경남 MBC에서 나갔던 니똥 황금똥 뭐 이런 식으로 유치한 장난을 했던 것 같아. 뭔가 추억이 돋는 듯한 황금응가. 느낌은 약간 끈적끈적. 근데 이게 모양이 뭐 똥이라서 그렇지 비주얼적으로 이거 봐. 이 골드함과 화이트의 조화가 예뻐. 오, 와우. 한 손에 꽉 잡히는 똥입니다. 쾌변. 이에 맞서는 간식 선수. 아니 흔한 똥젤리 뭐 이런 거는 조금 피하고 싶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짜잔. 또 나온 까방이. 이 생긴 게 약간 토끼똥.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엄청 고소한데 달콤함이 살짝 들어있고 그리고 이 오독오독 씹히는 이 식감이 진짜 너무 좋다. 맛있는 토끼똥, 맛있는 까방이. 첫 번째 대결은 또 나온 까방이 토끼똥이었습니다. 약간 내 스타일. 너무 맛있다. 맛있다. 이제 그만 먹어야 되는데. 라운드 2. 아니 이거는 말랑이는 아니긴 한데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봐봐. 여기에 이렇게 변기 모양이 있는 볼펜이거든. 짠. 여기 볼펜이야. 근데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짜잔 까꿍. 진짜 귀엽지? 너무 귀여워. 까꿍 너무 귀엽다. 아주 그냥 쾌변이야 쾌변. 빵기가 뿡뿡 빵기가 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 너무 귀여워. 약간 인싸템 같지 않아? 안녕. 이에 맞서는 간식 선수 짱구 초코펜. 그냥 평범한 초코펜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쫙 이거를 뜯어가지고 손가락에다가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물지? 아니 이게 똥 모양을 이렇게 그릴 예정이었거든? 약간 설사 똥 모양을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 안 그려지네? 짜자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꺼지나요? 지금 소리가 계속 시끄럽게 들리는데. 뭔가 내 지금 꺼졌네요. 누가 틀어놓은 거야? 원래 지난주에는 안 그랬는데 화면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메기틀 마을학교가 이제 그리고 있는 김복동의 길입니다.
뭐 김북동이 길에서 김북동 할머니의 흔적들을 찾아간다 이런 뜻은 또 아니에요. 주로 이제 그 남부시장이라는 곳에서 끝에서 토교라는 곳을 쭉 한 길로 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상처라는 걸 다들 안고 살잖아요. 상처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역사의 소용돌이가 남긴 그것을 상처라고 말하기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단어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오히려 역사가 남겼던 그 생채기들은 좀 흉터라는 말로 써야 될 만큼 좀 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길이 저는 양산의 흉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부시장에는 이제 사실 소녀상이라고 말하지만은 소녀상은 시민들이 세워야 되는데 양산에서 아직 시민들이 소녀상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 선정작이 소녀상을 모티브로 한 선정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정작이 있는 곳이 남부시장 쪽에서 거기를 출발점을 했고요. 춘추공원이라는 데는 양산의 제 가장 근대 공원에 이제 첫 번째 만들어진 공원이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 조선 뭐 고려 이렇게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의 비석이 있고 그리고 충원탑도 있어요. 여기 또 원래는 뭐가 있었냐면 국민보도연맹 충호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60년에 이승만이 쫓겨나고 난 뒤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인 학살 사건이었던 국민보도연맹 유족들이 충호비를 세워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승만과 박정희는 다르지 않았잖아요. 결국 멸공 반공에 의해서 좌익은 죽어도 돼라는 그런 물지각한 발상을 하죠. 그래서 추모비가 세워졌다가 추모비가 사라져요. 지금도 춘추공원에는 추모비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하고는 요 공간에서 나라를 지키다 죽은 사람과 나라가 죽인 사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춘추공원으로 양산의 두 번째 흉터로 여기를 속합니다. 디자인 공원에는 이제 타업적 영세 불망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종의 세금을 면세해줘서 고맙다 이런 뜻의 불망비 있고요. 그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 항일 그 유적비가 진정탑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선시대 때는 가난하긴 했지만 그나마 세금도 면해주는 애민이라도 있었는데 조선 일제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수탈이 더 많아지는 그 이야기가 있어서 학생들한테 이제 오얘기를 한다고 이제 두 가지 이야기로 디자인 공원이고요. 네 번째 장소는 물금역인데요. 양산에 이제 유일한 역이죠. 기차역인데 경부선 철도가 원래 군사적인 목적이었으니까 4년도 채 걸리지 않은 시간 동안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개통을 했고 군사적 목적을 명백히 하면서 만들어진 철도여서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경부선에 있는 철도 도시들은 수탈의 목적의 도시예요. 물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물금역을 네 번째 흉터로 학생들하고 가고 토교라는 곳은 실제 사건이 있었던 곳은 아니고요. 소설 속 공간이에요. 김정한의 소설 수라도에 보면 가야 부인의 몸종으로 따라왔다가 딸처럼 키워지는 오기가 정신대 징발을 가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박서방이 이 여자가 내 끼다 이래가지고 구출하지만 나머지 6명의 그 인근의 처녀들은 배를 타고 이렇게 그 부산으로 가거든요. 그 이야기에 왜 배를 탔다고 설정했느냐 했더니 기차를 타면 도망갈 수 있지만 배를 타면 예, 되게 끔찍한 얘기들. 그래서 남부시장 쪽이 이제 원래 그 김복동 할머니의 사시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해서 소설 속 위안부의 그
공간까지, 현실 공간에서 소설 공간까지 이를 쭉 있고 양산의 흉터가 해당되는 장소들을 엮어서 저희는 이제 김복동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가장 그 근대사에서 가장 아픈 상처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서 김복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양산 얘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좀 해볼까 싶습니다. 네, 여기가 사실 양산의 흉터가 다른 지역의 흉터보다 더 크다, 유일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어디든지 이 정도의 흉터가, 이 정도의 그 이야기는 다 있는 거죠. 너무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이 저는 교육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흉터를 제대로 접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전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준비했던 거고 반응이 좋아서 저도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은 몇 년째. 양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 양산이 어떤 과정에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렸고 어떻게 삶에 흉터를 남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이 그림은 되게 시골 같은 느낌이죠. 이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양산에. 네. 이 넓은 들녘이 이제 매깃들이란 들녘인데 묽은 평야이기도 하고 지금의 양산이에요. 그렇죠. 예. 예, 불과 20년 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고 또 다른 이야기가 이 땅에 덮어졌을까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변화하는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의 문제. 기억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이 얘기는 그 드라마에 나왔다. 멜로가 쳐지? 하여튼 거기에 기억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드라마 작가들은 말도 잘 지어내. 네. 그래서 존재케 하는 것은 나의 힘인 것 같아요. 내 몫인 것 같아서 이 양산에 존재했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묽음 표시된 여기 양산입니다. 마주보고 있는 곳이 김해고요. 저 사이를 흐르는 강이 황산강입니다. 황산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사실 이거 황산강으로 알고 있지 않죠? 여러분 뭘로 알고 계세요? 네, 낙동강. 낙동강이에요. 낙동강은 황산강이라고 일부 구간은 그렇게 불러요. 왜 금강의 일부 구간을 백마강이라고 부르잖아요. 백마를 미끼로 해가지고 용을 잡아 올리니 하면서 그 이야기가 통하는 구역의 사람들은 생활권력이 같은 거예요. 낙동강의 일부를 황산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어디서부터냐면 그 밀양의 삼랑진에서부터 해서 요 지점이거든요. 삼랑진에서부터 또 여기까지 여기 사람들은 황산강이라고 불러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구역은 바닷물이 올라와요. 여기까지요. 이런 걸 이제 바닷물이 올라오는 것을 이제 기수역이라거든요. 생태학에서는 생물학의 생태적 보고죠. 생물 다양성의 보고고 우리나라 강들이 대부분 막혀 있거든요. 한강도 막혀 있죠. 한강의 바닷물이 마포까지 올라왔대죠. 예. 그래서 마포나루가 보통 포라고 쓰면요. 포자가 한자로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 개거든요. 개포자거든요. 개는 바닷물이 드는 곳을 개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포부터 된 다 바닷물이 드나들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삼랑진에서부터 해서 밀양에서 저 하구까지는 전부 다 바닷물이 드나들어요. 양산의 어르신들은 여기 묽음하고
그래, 낙동강은 강이라 안 해요. 그 바다다 그래, 바다다. 강바다, 바다 이렇게. 네. 그래서 다 네. 억양이 있어야 더 재밌습니다. 여기가 삼당진이거든요. 삼당이란 말도 석삼자에 물결랑자예요. 물결 세 개가 겹쳐요. 하나는 낙동강이겠죠. 또 하나는 밀양강이에요. 세 번째는 바닷물이에요. 그래서 삼당이에요. 그러니까는 비가 많이 오고 사리 때 물이 밀고 올라오면 항상 물이 넘치죠. 홍수를 이 삼당진 아래로는 항상 물에 잠겨 있는 홍수 지역이에요. 그래서 친일파 이광수의 소설 무정해 보면 우리 이광수 얘기가 항상 친일파라고 그러죠. 네. 친일파 악덕 친일파 무장 이광수의 소설 무정해 보면 1917년도 매일신보에 연재했거든요. 매일신보는 총독부 기간지입니다. 네. 거기에 뒷부분 장면에 가면 이제 뭐 세계를 향해서 유학을 간답시고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때는 유학을 가려면 항상 부산에서 배를 타야 했거든요. 이제 타고 내려오다가 삼당지에서 멈추죠. 홍수로 철도가 유치돼서. 예. 소설에도 등장할 만큼이나 이 지역 때때로는 계속 물에 잠기는 지역입니다. 이 물금이란 이름도 한자로는 아닌 물자를 쓰지만 그 음차와 군차 우리 왜 한글이 없었을 때 한자를 빌려서 표기할 때 그러면 물금은 물을 금하다. 여러 지명에는 여러 썰이 있는데 이 여러 썰 중에 하나가 이제 물을 금하다. 얼마나 예, 맞아요. 물이 징글징글하니까는 그런 물 금한 이제 무스타 뭐 이런 이제 민중적 소망을 담은 지명 물금 이렇게 불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물이라면 지긋지긋했던 거죠. 예, 앞서 보신 사진인데 여기가 이제 매깃들이라는 곳이에요. 이름이 아파트로 빼곡했지만 그 이전엔 저렇게 넓은 들녘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이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매기가 비 냄새만 맡아도 홍수가 진다고. 얼마나 비가 자주 왔으면 1년에 몇 번씩 홍수에 친 거예요. 예, 매기 더하기 들을 예, 사이소리 현상 사이쇼. 예, 맞습니다. 매기는 원래 그 아주 더러운 물에도 잘 살거든요. 예, 진흙탕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늪지대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여기에 늪이었다는 얘기죠. 달리 얘기하면 얘가 사실 들이라고 부르지만 늪이란 얘기입니다. 늪이란 얘기는 비만 왔다 하면 항상 잠기는 곳이에요. 진창이잖아, 진창. 곳곳이 진창이죠. 옛날에 영등포도 진창이었다고. 예, 그렇죠. 그 황석영의 소설 철도원 3대에 보면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살아.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요즘에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천호동 다 그랬어요. 그 걔네들하고 안 나왔어. 그 요즘에는 쓰면은 참 위험하거나 해서 안 될 성인지 감수성이죠. 네. 여성을 장화에 비유하는 하여튼 근데 이 얘기가 저는 철도원 3대에서 읽었는데 그 울산의 태화강 쪽에서도 봤고요. 양산에서 물금의 어르신들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전국에 우리 강가에 사는 사람들 치고 장화와 여성을 비교하는 이 말을 안 하는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비교가 아니고 필요성에 관한 비교죠. 어쨌든 예, 그렇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계속 진창에서 진창, 그냥 진창. 이게 이제 1934년, 그러니까 34년 하나 동아일보, 하나 조선일보 홍수 사진이거든요. 보시면은 아예 저렇게 많이 배 타고 다니는 거예요. 부모 사진인데. 예. 수재님들 가 있는 데는 예나 지금은 학교 내내
수재밌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물금초등학교, 지금은 양산에 있는 물금초등학교 자리는 옮겼지만 소설서 본관이기도 하고 그렇게 수재민들 수용했답니다. 그래서 메기가 비냄새만 맡아도 홍수가 진대해서 그래서 이름이 메기들이에요. 이 메기들이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고종 때 이야기입니다. 메기들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고 또 홍수가 졌고 항상 그랬듯이 홍수가 지든 말든 세금은 또 내야 되는 거죠. 이제 양산의 메기들의 민중들은 살 길이 없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 서울로 달려가서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메기들의 세금을 납부하는 곳은 호위영이라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수방사 같은 군대예요. 조선시대 개념은 세금은 어느 간청은 어느 곳 땅을 세금을 자기 걸로 이런 식의 세금 구조였다 그래요. 중앙정부가 다 가져가서 교부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호위영이라는 곳에서 당산 지역의 세금을 이렇게 받는 곳인데 달려가서 이제 엎드려서 얘기를 하니 이제 사정을 알아보라 한 거죠. 야,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봐봐. 알아봤더니 이제 호위영 대장은 이제 경상도 관찰사에게, 경상도 관찰사는 양산 군수에게. 그랬더니 양산 군수가 진짜로 어려워요. 경상도 관찰사한테 얘기했더니 경상도 관찰사가 호위영 대장한테 진짜 어렵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럼까지 그거기 얼마 나오지 않은 세금 퉁쳐줘. 영부의 세금을 면해줘요. 그래서 세금이 영부에 면해졌으니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비석을 세웁니다. 예, 그래서 영세불망비가 세요. 원래 영세불망비가 선대는 대부분 가짜잖아요. 영세불망비가 선대는 대부분 가짜죠. 자기가 잘했다고 백성들을 착취해서 또 세우는 거거든요. 영세불망비가 많은 동네는 수탈이 많았던 동네예요. 근데 실제로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야기 배경에는 애민이 있어요. 타업형 영세불망비라고 부릅니다. 타자 어는 문법일자입니다. 그러니까 타어는 합치면은 맥이에요. 한자로 맥이에요. 편은 이제 들려평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타업 맥이들 영세불망비 한자로 하니까 타업형 영세불망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제일 큰 게 중앙정부 관리인 호위영 대장이었던 그 이름이 정원영일 거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경상도 관찰사였던 서원순 그 양산 군주였던 심낙정의 영세불망비. 이것도 원래는 이제 버려져요. 파묻어졌다가 양산에 아까 도시가 바뀌었잖아요. 신도시 공사하다가 포크레인 콕 찍었어요. 뭔가 덜걸거리고 돌리다 엉덩이 보니까 한자가 막 적힌 거죠. 그럼 공사 중단되잖아요. 공사 중단하고 그걸 해서 봤더니 이 비석이 하나 있었고 여기를 딱 예.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 할게요. 여기가 양산천입니다. 양산천이 지금 모습인데요. 이렇게 지금 모습이 이런 것은 또 출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주보는 산이 천성산이라고 해서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전에 지율 스님이 계시던 그 내원사가 있던 산이에요. 그 큰 두 산을 마주보고 있는 보를 흐르기 때문에 직강으로 쭉 흘러 내려와요. 그러다가 그 영축산이 끝나고 신불산이 뒤로 물러나고 오봉산이 저 뒤로 물러나고 그 천성산이 끊기면서
금정산으로 이어지는데 공간이 이렇게 넓어지는 삼각주가 나와요. 이렇게 삼각주가 나오는 거죠. 이 삼각주가 나오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하천이 이렇게 직강으로 흘러요. 사실은 이럴 리가 없죠. 우리나라 하천은 기본적으로 모래가 흐르는 하천이어서 사행천입니다. 굽이 흘러요. 굽이 흘러. 원래는 굽이 흘렀거든요.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만 그거 안 먹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요 지점부터 굽이 흘러야 돼요. 큰 산이 끝나는 지점이고 삼각주가 펼쳐지니까 굽이 흘러야 되는데 그 굽이 흐르는 동네에서 이름이 한자로는 곡포고 이름이 굽게요. 굽다 어간 굽에다가 대가 붙었죠. 대가 붙었으니 여기에 뭐가 왔을까요? 바닷물이 왔겠죠. 여기까지 바닷물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바닷물이 올라오는 지역에서 농사도 제대로 안 되는 지역이죠. 바닷물이 염해가 있는데 농사가 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 알고 있는 짭짜리 토마토도 토마토에 짭짜리 품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토마토가 염해를 입어서 성장 장애를 입으면 얘가 크지 않고 땅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먹어보니 맛이 괜찮아서 유명해지고 비싸진 겁니다. 염해를 입은 거예요. 저도 이길 쓰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농사 짓는 게 아니라서. 원래 사행천이었던 하천이었거든요. 이렇게 굽이 흐르던. 그러던 하천이 지금 이렇게 모양이 바뀐 이유는 1922년에 수리조합이 만들어지고 1926년에 양산천 제방공사가 완공돼요. 그러면서 이 양쪽으로 있던 곳들은 전부 다 농지가 됐죠. 한동안은 농사를 바닷물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됐겠지만 그 염기가 빠지고 나부터는 본격적인 출하들이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넓이의 땅이 생깁니다. 하나가 더 나와야 될 텐데요. 예, 저 사진을 재작년에 조금 어느 정도 땅이 생기냐면 1225 정도라는 정도의 땅이 생깁니다. 축구장 1670개 정도 넓이래요. 어마어마한 농지가 또 새로 생긴 거죠. 늪이 없던 매기들이 이제 본격적인 근대 관계수를 갖춘 묽은 평야라는 땅으로 바뀝니다. 농지가 엄청 넓어진 거예요. 부의 생산 가치가 많아진 거죠. 그러면 여기 살았던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또 하나 안 넘어가집니다.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부가 커지면, 사회적 부가 커지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져야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동양 척식회사의 땅이거나 또는 일부 대지주의 땅으로 분입됐고 소작인들의 삶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비슷하죠. 한국 사회의 부가 아무리 커진다고 해서 노동자 민중의 삶이 윤택해지진 않아요. 물론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선동적이었어. 학생들이 발견하고 했으면 하는 마음이긴 하죠. 나의 삶은, 나의 생활은 어쨌든 내가 쟁취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들려줍니다. 양산 농민 동기 사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양산에 땅이 많아졌지만 양산의 농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소작료가 7할이었다고 나옵니다. 학생들은 7할이 얼마인지 몰라서 70%라는 걸 매겨주면 깜짝 놀랍니다. 니는 얼마까지 세금을, 그 소작료를 낼 수 있겠어? 그러면 학생들을 되게 많이 냅니다. 20%를 낸대요. 100만
10만 원 줬어도 얼마나까지 나한테 줄 수 있어 그러면 20만 원 주겠대요. 근데 꼭 내 돈을 빌렸었으면 좋겠다. 은행 이자를 얘기해 좀 그졌어요. 친할에서 너무 세니까 거기다가 심지어 가만히 또 농지 부담, 운송비도 농민들 부담 다 부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농민들이 농민조합을 만들어서 결의를 합니다. 사할까지 되겠다. 사할도 그렇죠. 사할도 지금 이자로 빌려주고 사할 받으면은 철컹하죠. 대학에 잡혀갑니다. 이거는 보리대도 사채도 이 정도 안 되니까 잡혀가야 돼 마땅한데. 근데 이 사할 결의를 청북부의 경찰은 불법적인 단합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활동가 농민조합 활동가들을 검속합니다. 일단 잡아가둬 놓는 거죠. 죄는 증명되기 전까지. 잡아가둬 놓고 나면 이제 활동이 무뎌지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전협이라는 이름의 그 당시 양산농민조합의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본명은 전병건입니다. 이분이 이제 조합 집행위원장 그당 검속이 되지 않고 마침 피했고 농민조합원의 조합원과 가족들에게 양산 구속된 동지를 구출하라 된 거죠. 300여 명의 양산 농민과 가족들이 양산 경찰서를 갑니다. 그 당시 신문은 습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양산 농조 경찰서 습격 사건, 이게 그 신문에 보도됐던 명칭입니다. 습격을 했다라고. 이제 말을 안 들어주니 돌멩이도 던졌겠죠. 그런 과정에서 일본인 경찰서장이 총을 쏩니다. 그래서 한 명이 즉사하고 한 명이 구속됐으나 또 죽습니다. 습격 사건은 2명이 죽는 거죠. 1919년 3.1 만세 운동 이후에 일본은 조선 통치에 대한 방법이 문화 통치로 바뀌면서 민간인에 대한 총질은 얼마나 안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후로 또다시 민간인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테러, 의열단 같은 그 무장투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총질을 했지만 일반인들에게서는 총구를 겨누지 않았는데 일반인에게 총구를 겨누서 사망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당시 이제 경남 경찰국, 그러니까 부산 경남을 아운 경찰국께서 양산에 파견대가 와서 상주하면서 이 사건 드잡이를 합니다. 이때 이제 5월이 되면은 어떤 얘기가 신문에 나오냐면 빨간 옷을 요령에 인형 빨갱이다. 이때도 빨갱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순분자들의 인형분자들에 의해서 사건이 저질러졌다라고 여론몰이에 들어가죠. 아직은 비슷해요. 최근에 어제자 신문이었습니다. 창원의 한 시의원이 그 마을 도서관에 학교 도서관에 그 좌익 서재기가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딴 것이 시의원하고 아직도 시의원이라는 이곳에서 저런 식의 얘기를 하는구나. 알고 보니까 난 별거 없더라. 근데 기레기 이야기. 일단 의혹을 제기해보고 아니면 말고. 예. 제일 많이 상처받았던 분이 최근에 저는 윤미향을 기레기들이. 하여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별로 안 변한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변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런 얘기도 좀 학생들한테 하고 싶어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우리 삶의 태도에서. 그렇게 해서 양산농민조합은 불법화되고요. 결국 조합 자체는 작살이 나는 있었습니다. 인도에만 해결하지 않고요. 강남 전역의 농민조합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씩 하겠다. 그래서 경남 농조 전체가 무너지게 돼요. 꼭 양산농민조합 사건이 이 사건 농민조합의 대대적 전국적 탄압의 어떤 계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시발점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1932년인데 이
2012년에 그 일본에 유학 갔던 여사 선생이 방학이라고 내려왔다가 이 사건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농민조합 재건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듣죠. 들어가지고 기록에도 남깁니다. 왜 투쟁에 참여했는지. 그러니까는 겨우 알갱이고 우는하면서 잠재워 놨더니 학생 하나가 25살 먹은 학생 하나가 온 양산을 다 뒤집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요산 김정아는 그 당시 그렇게 해서 검색됩니다. 다시 잡혀가요. 그리고 그의 12월에 나옵니다. 뭔가를 억울해서 기록을 해야 되겠는데 기록은 자기가 이제 소설을 쓰죠. 그 소설이 그 무렵 양산에서 왜 농민들이 이게 싸울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쓰지 못하고 아주 유연한 선에서까지 자기가 다시 잡혀가지 않은 선에서까지 했습니다. 이 양산 농민조합 사건이 계기가 돼서 요사는 더 이상 일본 유학을 못하고요. 양산 이제 그 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 소설을 쓰죠. 그 소설이 이제 사학설이고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 근현대사의 묵직한 문학자였던 요산을 잊게 한 사건도 이 양산 농민 봉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많아졌지만 어쨌든 계속 가난했습니다. 이 가난한 이제 농민조합도 작사를 냈죠. 이제 양산에 있는 모든 물자들을 싣고 부산으로 갑니다. 그 1600개가 넘는 농지가 생겼잖아요. 축구장 1600여 개의 농지가 생겼으니 거기서 생산된 쌀들은 전부 다 물금력을 통해서 이제 부산으로 싣고 일본으로 수탈을 해가죠. 그리고 양산에는 또 목화도 심었습니다. 목화도 많이 심어서 부산에 있는 대표적인 방직회사 조선방직으로 갑니다. 조선방직을 다들 몰라도 조박낙지는 알지. 조박낙지가 조선방직이에요. 네. 그 노동자들이 부산 꺼내서 그 낙지를 가지고 술안주했다고 조박낙지. 저희 학생들도 조박낙지는 낙지볶음 잘하는데 조선방직은 잘 몰라요. 이렇게 이제 주로 양산에서는 쌀과 목화들이 주 수탈 품목으로 수탈되어 갑니다. 일본은 쌀 물자만 수탈해 간 게 아니죠. 인력 수탈돼 가잖아요. 인력 증발돼 가는데 그 노동력을 증발해 간 징용, 군인으로 가져간 징병,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역시 노동력 몸을 처치해 간 거죠. 정신대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김정래 소설 수라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그 동네 사람들이 태코라는 게 있잖아요. 태코 아시죠? 시집온 때가 따라서 뭐 친정에 따라서 밀양수 왔으면 밀양대, 부산수 왔으면 부산대 이렇게 부르잖아요. 태코가 자기 친정을 쓰지 않고 남편이나 아들이 징용 간 곳을 태코 썼다. 모르네오 때, 필리핀. 이게 이제 수라도에 그런 언급들이 나와요. 참. 근데 소식도 모르잖아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소식도 모르는 채 그저 돌아오고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태코를 남편이 또는 아들이 징용한 것을 자기 태코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징용 가고 징병되고 그 정신대로 끌려가게 된 그 한 장면 안에 저는 한 개인 우리가 만나고 있는 김복동이라는 이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김복동의 길을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글쎄요.
김북동 할머니의 삶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 지난 강의에서도 저도 되게 많이 들어서 짠하게 들었습니다. 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미 흉터가 또 남은 거죠. 저는 또 할머니의 삶에 대해서 더 보탤 건 없지만 굳이 의견 하나를 보태보자면 우리가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선은 이래요. 슈퍼맨이나 마블 또는 또 뭐 있나요? 어벤져스 뭐 등등 마블이 어벤져스죠. 예, 그렇죠. 예. 다들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죠. 그 비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을 만나요. 그 비범한 능력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좌절했다면 우리는 그들을 히어로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또다시 싸워서 새로운 길을 열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히어로 캐릭터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비범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을 만났는데 좌절하지 않고 희망의 길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 불러야 될까요? 저는 역시 히어로라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딱 저는 김북동 할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범할 것도 없었던 분이 고난을 만났고 좌절했었고 숨어 있었고 그러던 중에 조력자를 만나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비기 결정 또는 지금 여기를 열고 있는 김북동의 희망과 같은 단체를 남기셨으니 희망의 길을 여셨으니 이분이 히어로라고 칭하지 않으면 누구를 또 히어로라 칭하겠느냐. 김북동 할머니가 양산 출신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형식 논리가 되더라도 이런 구조 속에서 보면 김북동 할머니를 꼭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슈퍼맨을 가르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맨 마지막 하나 써주시겠어요? 좀 늦었습니다. 저희가 양산에서 많이 늦었습니다. 할머니 이미 돌아가셨고요. 앞으로 더 많은 증거가 되실 분들이 또 돌아가시겠죠? 계속 돌아가시겠죠? 있게 하는 것은 기억함으로써 존재케 한다고 한 드라마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기억을 하고자 합니다. 양산에서 지금은 기림의 날 행사에 저희가 의결을 했던 목표는 그 김북동 평화공원을 조성하자. 원래 2019년도에 그 돌아가시고 지역의 단체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다 나왔는데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이 핑계로 지지부진 뭐 이렇게 됐었어요. 게다가 지금 저희 두북두북의 마을교사 스님들과 매기들학교의 활동들을 통해서 다시 불을 지피고 있고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호응들을 얻고 있고 반응들을 얻고 있어서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은 겨우 입을 떼는 정도, 첫발 겨우 내딛고 있는 정도지만 꼭 김북동 평화공원을 만들어서 저희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의 히어로를 기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올해도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더 어떤 질문을 더 드려야 될까요? 어떤 질문 같은 걸 받을까요? 사실 별다른 질문 있을 건 없죠.
양산이 이렇게 큰 도시 아니에요. 한 35만 정도 되는 인구의 도시지만 작은 도시도 아니죠. 근데 여기저기 이렇게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그렇듯이 서울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집약되는 힘도 그다지 없습니다만 이렇게 시민사회 운동 안에는 다양한 정파와 분파와 이해와 의견들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본 것 중에 김복동 할머니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견과 이런 것들이 달리지 않지 마음으로 동의해 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최근에 본 가장 저희가 기리면 행사하면서 본 최근에 양산 지역에서 가장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손익계산도 하지 않지 네. 이렇게 마음을 준비해줘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김복동 평화공원은 아마 언젠가는 여기 분들을 초대할 때 김복동 평화공원으로 초대한 날이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 질문이 필요고 혹시 저희가 이제 29일, 30일 그 역사기행으로 김복동의 길을 가는데 그게 여기인가요? 아 그러면은 저희가 더 오늘 얘기를 들었고 또 그날 가면은 더 여기가 우리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 길인가 보다 해서 저는 되게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상해도 하강에서도 다 이제 오신 분들도 다 함께 하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가시기로 하셨나요? 저와 함께? 네.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또 이제 설명도 듣고 김복동의 평화공원 또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일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늘도 들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매기들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아까 이제 말씀 듣고 나니까 매기들의 또 그러니까 또 새로운 것 같아요. 근데 이름 자체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매기들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우리 매기들 마을학교 운영위원님이신 우리 이현주 선생님의 이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인 거는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역사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주신다는 거가 이제 저는 더 감동이고 더 감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강의가 너무 빨리 끝났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9시까지 제가 서 있을까요? 오늘 강의를 들어주신 우리 회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광고 말씀 또 한번 하셔야죠. 네. 네, 안녕하세요. 김복동의 희망 운영위원 조정훈입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난주하고 오늘 강의가 똑같이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건데 오늘 왜 이런 중간중간에 또 듣기 힘드시고 그런 사고가 났는지 정말로 저희도 다시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겠고요. 온라인으로 불편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도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또 이렇게 현장에 참석하시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또 이번 저희 김복동 희망 학교 3기는 김복동 희망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복동 희망에서 새롭게 지난주에도 소개를 드렸는데요. 새로운 그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키링이라고 합니다. 앞에는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라고 하는 글씨인데요. 이거는 김복동 할머니의 유지이기도 하고 말씀이신 내용인 거고 글씨체는 기로녹 할머니의 글씨체로 제작이 됐습니다. 뒤에는 김복동 할머니를 상징하는 목련꽃과 그다음에 저희 김복동 희망의 영문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만든 지 얼마 되진 저희가 이달 초에 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다 팔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100개만 딱 만들었는데 지금 남은 게 딱
9개밖에 남질 않아서 지금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빨리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빨리 얘기해 주시면 하나에 10,000원이니까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잘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가 2차, 3차 주문 제작을 해서 더 많이 판매하고 여러분들이 더 김복도 할머니와 함께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나가진 마시고 사진을 같이 찍어야 되니까요. 잠시만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색깔을 다양하게 맞출 의향이 있으신지요? 김복동 할머니 색깔이 보라색이라서 보라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차차, 지금 많이 팔고자 하는 마음에 9개의 한정판이니까 지난주에 안 나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사실 뭐 저희가 이제 희망학교가 8강까지 있거든요. 매 강마다 광고 타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10,000원이나 20,000원 주머니에 넣어두시고 강의에 오시면 알차게 우리 강의 듣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도 나오셔서 단체 사진 또 인증샷을 찍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온라인 계신 분들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들 그리고 나오시면은 화면 다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 얼굴 한 번씩 보여주세요. 부끄럽지만 조금만 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같이 나와요. 여기 앞에 너무 자, 찍겠습니다. 잠시만요. 찍겠습니다. 줌에서 얼굴 좀 보이더라고. 저기 저분들 얼굴. 네, 줌에서. 줌에 계신 분들은 얼굴 한 번씩 보여주세요. 너무 부끄러워하시네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자, 할머니 사랑해요. 네. 자, 김복동 하면 사랑해 하겠습니다. 김복동.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줌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우리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정판 9개 챙겨가시고요. 온라인이 왜 있어? 그러게. 소리가 됐어. 누가가 설마? 방해하는 설마? 그런 건 아니에요.